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리고 비례용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의 전원 만장일치로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전당원 투표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결정된 배경은 좀 어떤 사연이 있었다고 설명 주시겠습니까? 뭐 제가 그 지도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요. 네. 지도부가 이제 그 당 대표에게 위임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한 사람이 결정하는 거냐 뭐 이런 여러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 상대당에서는 비아냥거리기도 했고 이런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연동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당과 선거에 가장 도움이 되냐 하는 그 프로세스를 결정한 거로 봐야죠. 그걸 어떻게 아무런 결정을 못하면서 지도부도 그렇고 지도부가 결정을 못하고 당 대표에게 위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이 국면에서 당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결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당을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총선을 치르고 당을 안정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임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포인트는 위성정당, 비례용 위성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데 어제 보니까 민주당에서 박홍근 단장을 비롯해서 이 추진 단원 팀을 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이 정치 협상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2020년 지난 21대 총선 때 사실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죠. 그때는 사실상 위성정당이었던 것이죠. 그때도 뭐냐면은 비례연합정당. 그때도 비례연합정당. 비례연합정당. 그 지금하고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이나 당시 야당, 그때는 이제 자유통합당인가요? 그쪽에서는 너네도 위성정당 만들지 않았냐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당의 이 기본소득당이라든가 심지어는 국민의힘으로 간 시대전환까지도 참여를 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다 자기 당 이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 당을 해산을 했고 뭐 이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당시에도 비례연합정당이었습니다. 위성정당은 아니었고 뭐 그러나 이제 당 대표 이재명 대표의 표현대로라면 굳이 이게 위성정당의 성격, 준위성정당의 성격이 있다는 걸 이제 뭐 부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계획에 따라서 책임지고 일을 해나가야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4년 전에도 저희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고 그러니까 자유통합당에 제안을 했고 그걸 거부하면서 불가피하게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이제 비례연합정당으로 만들었던 거죠. 지금과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당시는 비례연합정당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연합정치의 측면에서 보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게 선거 시기에만 잠깐 함께 하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원래 이 연동형의 취지가 이 다양한 이 세력의 원내 진출을 보장하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야당이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그 취지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위성정당을 만들지만 그렇게 원내에 진출하려고 하는 군소정당들과 함께 만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연합 정치를 계속한다. 네. 또는 뭐 무슨 국회를 같이 운영한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협약이라든가 예.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예. 그냥 누구나 이 어떤 정당이든 예, 참여하고 싶으면 다 들어와서 받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조정훈 의원의 시대전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간 재밌는 그룹이었어요. 뭐냐면 이제 전문가들, 변호사라든가 뭐 회계사라든가 뭐 세무사 등등 뭐 이런 전문가 집단. 전문가 집단이 한 30-40명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원내에 국회의원이 한번 돼보자라고 해서 우리 당하고만 접촉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통합당하고도 다 접촉을 했습니다. 그쪽에 위성정당이 있으면 우리가 글로도 갈 수 있어요. 위성정당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비례 국회에 의석을 진출하려고. 달라.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전문가 의견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정치 진출을 목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그랬는데 이제 자유통합당에서 시대전환을 안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로만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비례 연합정당을 만들면서 어느 세력이든 당이면 들어올 수 있다. 그다음에 시민사회에서도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 시대전환이 그 이전까지는 그냥 단순한 어떤 임의단체였는데 이게 이제 정당 창당 과정을 거쳐서 연합정당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은 정체성의 면에서 보면 명확하게 어떤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진보 쪽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군소정당이고 또 원내 진출을 원하는 정당이면 이 자유통합당에서 미처 못 받는 세력까지도 우리가 받아서 연합정당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무리도 있었고 또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하려고 하는 통합형 비례정당. 뭐 좀 줄이면 통합비례정당이겠죠. 이것은 이제 선거 때 일시적인 연합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정치연합을 해보자. 또는 정책연합, 정치연합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은 앞으로 이제 설계가 될 것인데요. 민주당이 책임지고 그 과정을 거쳐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선은 이제 뭐 나름대로 좀 그 제한이 있어야 되겠죠. 대개 이제 뭐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데는 이제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있으니까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독자적으로 원내 진출을 할 수 있는 정당들은 그냥 독자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그 기왕에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이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들 지역구에서 아무리 후보를 내도 뭐 2% 3% 이내에서 득표가 결정되고 이런 이 정당들에게 저희들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당과의 어떤 일테면 연합 그 협약 같은 거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연합 정치 협약 같은 거. 나중에 이제 그 당으로 가더라도 적어도 이 통합 비례정당의 목적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편법적인 과반 다수당이 되려고 하는 것을 막자. 그리고 그것을 막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국민의 뜻을 최대한 살려나가자.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 다수당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심판, 국민의 정부에 대한 견제를 22대 국회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정당. 그러니까 정책이 좀 다르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각 당이 다 있지만 좀 알아서 할 수 있는 정당, 그러니까 소수 정당 중에서도 큰 정당에 해당하는 진보당이나 뭐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하시고 나머지 뭐 기본소득당 뭐 등으로 합쳐진 새진보연합 뭐 이렇게 이제 좀 소수 정당들의 경우에는 들어오되 어떤 정책연합, 정치연합
그다음에 노선에 대한 합의 뭐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새로운 노선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지면 그거는 좋겠죠. 당을 합쳐도 될 일이 되는 거고요. 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개 정책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추진한다라는 예. 정도의 수준이면 예. 정책 연합 수준이 되는 걸 거고요. 그다음에 4년 동안 임기 내내 국민의힘과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 이 역할을 확실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까지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어떤 정치 협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연합 정치의 수준에서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비례연합정당 4년 전에 했던 비례연합정당은 상당히 아주 초보적인 연합 정치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려고 하는 이 통합비례정당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연합 정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1대 총선보다는 좀 발전된 형태의 연합 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룸을 만들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책임지고 그런 어떤 연합 정치의 플랫폼을 만들어 가겠다. 근데 여기에 정의당이나 진보당이 없으면 좀 왜소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새진보연합 말고 다른 좀 세력들이 들어간다면 조국신당, 송영길 신당 뭐 이런 정도일까요? 포함이 돼야 됩니까? 그 당들이 아직 당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지도 결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일단 개문발차 형태로 그런 민주당하고 새진보연합 정도가 출발을 하고 나머지 후발로 누군가 들어오겠다고 하면 들어오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참여 범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진단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서 논의가 되겠죠. 일테면 뭐 정의당, 진보당 문제도 거기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일테면은 이제 비례대표에서 연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역구에 의석을 내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헷갈리는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정의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면서 비례의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를 하나로 묶어 놓으면서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는 것도 이것도 우스운 것이죠.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봐도 그렇죠. 우리 민주당 지지자의 입장에서 봐도 그런 것이고요. 정의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봐도 우리는 정의당 지역구 후보를 찍었는데 당은 그럼 정의당 없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이제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정의당이나 진보당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정의당 진보당까지 이 통합 비례정당에 다 오게 된다면 지역구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